기억력 하나는 끝내줘요. 뭐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거 다 기억해요. 근데 뭘 못해요? 요즘에 뭘 먹었는지, 어디 가서 뭘 놀았는지 그런 것만 기억을 못해요. 첫 번째는 몸을 써라. 두 번째는 마음을 써라. 몸 쓰고 마음 쓰고. 네, 간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의 신경과 신동선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치매란 무엇이고 그리고 치매 예방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가이드를 좀 팁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고요. 용인에 있습니다. 그 에버랜드 가는 길목에 정신병원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병원이 세 덩어리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덩어리가 경기도립 노인전문병원입니다. 치매에 관련된 그런 병원이고요. 200병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경과로 근무하고 있고 원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치매가 뭘까요? 치매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인지 기능이 떨어져야 됩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가 돼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인지 기능 저하 때문에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뭐라고 그런다? 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지장애가 일어나는 4단계. 이제 첫 번째는 정상이고요. 두 번째는 주관적인 인지장애, 세 번째는 경도인지장애, 네 번째는 치매라고 하는 상태가 됩니다. 주관적인 인지장애는 뭐냐? 깜빡깜빡 하시는 분이 있나요? 예전 같지 않다.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바로 주관적인 인지장애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별거 아닙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옛날보다 깜빡깜빡하고 뭐가 잘 생각이 안 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괜찮습니다. 웃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경도인지장애, 이걸 다른 말로는 객관적 인지장애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인지장애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에서 조금 이제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하지만 일상생활을 잘하는 상태,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 이걸 뭐라고 그런다? 경도 인지장애. 그러니까 약한 인지장애. 이건 조금 약간 애매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뭐냐? 6개월이나 1년 후에 이제 가끔씩은 치매로까지 넘겨가는 경우가 꽤 있다. 그래서 이건 좀 주의를 해서 추적 관찰을 하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경도 인지장애와 치매라고 하는 요 언저리 단계가 있다. 칼로 탁 잘라서 정상에서 치매로 칼로 탁 자르는 게 아니고 애매한 구간이 있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 경도인지장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치매에 대한 한 가지 슬라이드인데 요 한 가지 슬라이드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치매를 거의 다 알았다라고 표현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알츠하이머 치매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는 혈관성 치매, 자, 세 번째는 파킨슨병 치매, 파킨슨병에 의한 치매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전두축두 치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의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대표적인 4가지와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다. 자, 알츠하이머 치매는 어떤 물질이 쌓이는 겁니다. 그 물질이 뭐냐? 독성 물질인데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뇌 세포에 쌓이는 겁니다. 근데 그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어디 쌓이느냐? 측두엽이 있고요. 전두엽이 있고 이제 후두엽이 있고 두정엽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측두엽의 안쪽에 해마라고 하는 영역이 있어요. 그 해마 영역 근처부터 그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최근에 기억을 잘 못하는 형태가 됩니다. 무슨 소리냐? 도서관에 책이 들어올 때 누굴 통과하죠? 사서를 통과를 하죠. 이 해마는 사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사서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뒤에 책을 쌓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뭐 창고로 얘기하면 창고지기 같은 역할이죠. 그래서 최근에 물건이 들어오면은 이 물건들을 뒤에 쌓는 역할을 해마가 하는데 이 해마가 손상되면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점심을 뭘 드셨나요? 떠올려 보시죠 한번. 뭘 먹었다. 자, 그게 떠올리죠?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창고에서 물건이 지금 호출이 된 겁니다. 창고에 물건을 쌓아 있기 때문에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해마가 손상됐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점심을 뭘 먹었지? 며칠 전에 어디에 갔었지? 이것들을 잘 못하는 겁니다. 즉 최근 기억부터 손상이 되는 그런 증상이 생기는 거고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물건들은 어떻게 될까요? 옛날 기억들은 잘해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들 이제 모시고 온 아들, 딸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요, 기억력 하나는 끝내줘요. 뭐 옛날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거 다 기억해요. 근데 뭘 못해요? 요즘에 뭘 먹었는지, 어디 가서 뭘 놀았는지 그런 것만 기억을 못해요. 근데 기억력 하나는 끝내줘요. 뭐냐? 최근 기억을 받아서 저장하는 그 창고지기 또는 사서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나오는 증상입니다. 이게 알츠하이머 초기의 특징이고요. 근데 이걸로 끝나진 않아요, 사실. 이게 서서히 다른 영역에도 퍼집니다. 전두엽에도 퍼지고요, 측두엽에도 퍼지고, 두정엽에도 퍼지고, 뭐 이렇게 뒤통수에 있는 후두엽에도 퍼지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세포들을 하나씩 이제 손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두엽 증상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전두엽 증상이 뭐 성격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런 치매 증상으로 문제 행동을 또 일으키기도 하고, 걷는 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 창고에 있는 물건이거든요. 걷는 것도 잘 못하시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초기, 중기, 말기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한 10여 년에 걸쳐서 서서히 뇌신경이 파괴가 됩니다. 이게 가장 흔한 치매의 종류, 즉 알츠하이머 치매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혈관성 치매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혈관성 치매는 혈관이 손상돼서 나오는 치매죠. 혈관이 손상되면 터지거나 막히거나 그러면은 그 혈액 공급을 받고 있던 뇌세포들이 파괴가 되죠. 그래서 파괴가 돼서 인지 기능이 손상이 되고, 그 인지 기능이 손상된 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는 순간이 되었다. 그러면 혈관성 치매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혈관성 치매는 혈관이 굵은 게 있고요, 아주 얇은 게 또 있죠. 가지 치다 보면은 굵은 혈관이 있고 또 얇은 혈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굵은 혈관이 막히게 되면 우리가 어딜 갑니다. 뇌경색이 생겼으니까 우리 뭐 병원에 들쳐업고 가게 되죠. 응급실에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CT도 찍고 MRI도 찍고 그래서 그런 검사, 치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굵은 혈관 말고 아주 가늘은 혈관도 있습니다. 그 혈관이 많이 막혔다. 그럼 우리가 응급실에 갈까요, 안 갈까요? 응급실에 안 갑니다. 약간 좀 손이 이렇게 하다가 괜찮아졌네. 근데 이 조그만 혈관들이 쌓이고 손상이 쌓이면 그 쌓인 것 때문에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그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는 상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서히 쌓이는 그런 인지 기능 저하 상태, 이것을 우리는 피질하 치매라고 합니다. 그 피질이라고 하는 게 이제 뇌 껍데기인데, 그 피질 밑에 조그만 뇌 손상들이 많이 와요. 조그만 혈관이 있대. 그래서 피질 밑에 온다. 그래서 피질하 뇌경색 치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큰 혈관은 한 번 뇌경색이 오고 두 번,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러 번 오기 때문에 생기는 다발적으로 왔다. 그래서 다발 뇌경색 치매다라고 하는 상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한 방에도 올 수 있어요. 조그맣지만 한 방에도 올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서울에 폭탄이 떨어졌다 하는 거하고 저기 뭐 무인도에 폭탄이 떨어지는 거하고 이건 틀리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만약 폭탄이 떨어지면은 대한민국 기능은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도 그런 서울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있다. 근데 거기에 폭탄이 떨어져서 뇌경색이 떨어지면은 이제 한 방에도 올 수 있다. 다발로 떨어지지 않아도 그거를 뭐라고 그런다? 전략적 요충지가 손상됐다. 그래서 전략 뇌경색 치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혈관들이 손상되면서 나오는 증상들이 각각으로 있는 겁니다.
그게 혈관 질환이 원인이 되는데 그게 이제 쓰리고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비만 이것들이 이제 원인이 되어서 혈관들이 손상이 되고 그것 때문에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오고 그것 때문에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를 혈관성 치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피지라 치매일 경우, 즉 조금만 혈관들이 막혔을 경우에 나오는 치매하고 알츠하이머 치매하고 이 두 개를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밖에서 봤을 때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안을 들여다봐야겠죠. 안을 뭘로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MRI나 CT. 그래서 MRI 정도를 찍어줘야 혈관들이 손상이 돼서 뇌경색이 조그만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그런 조그만 혈관들이 손상된 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는 혈관을 보호하는 아스피린 그런 계열의 약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들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MRI를 찍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 자, 그리고 파킨슨병에 의한 치매는 우리가 파킨슨은 이제 몸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꾸부정해지고 몸 떨고 얼굴도 마스크 쓴 것처럼 변하는 그런 운동 질환으로 알고 계신데 그게 이제 운동 질환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것으로 이제 인지 기능으로도 퍼지기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파킨슨 병에 의한 치매가 세 번째로 많고요. 그리고 전두축도 치매. 이 전두축도 치매가 사실은 제일 힘들어요. 왜냐? 성격 장애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 장애는 전두엽이 손상돼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한마디로. 상스럽게 얘기하고 병원에 입원해도 제일 힘들고 어렵고 그렇습니다. 성격 장애로 시작하는 그런 상태. 근데 이런 분들은 해마나 이런 것들이 또 괜찮기 때문에 기억도 잘해요. 그리고 몸이 또 튼튼해요. 이 50대에 또 오거든요. 알츠하이머 치매는 뭐 70대, 80대 뭐 이렇게 후반에 오는데 이거는 몸이 튼튼한 상태에서 성격만 또 나빠지기 때문에 치료하는 사람들이 좀 힘들어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치매의 4개의 큰 버전이고요. 알츠하이머 치매가 제일 많고요. 혈관성 치매가 그 다음으로 많은데 많은 것이 있고 많은 것이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갖는 것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이면서 혈관이 손상된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많은 것과 많은 것이 동시에 있는 게 또 많아서 이거에 이름을 하나 더 붙여줬습니다. 그거를 혼합형 치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겁니다. 자, 이 영화는 이제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영화인데 이제 이 남자가 한 여자에 이렇게 뿅 갑니다. 그래서 남자가 막 기타도 치고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아싸 했는데 그 다음날 여자가 대근 니슈입니다. 한마디 까먹은 거죠. 이 남자가 이제 알게 됩니다. 아, 이 여자는 하루짜리 기억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기타 치고 작업을 했는데 또 까먹습니다. 그리고 메멘토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거는 크리스토퍼 놀란이라는 감독이 이제 연출을 한 아주 어려운 영화예요. 어떤 영화냐? 이제 주인공이 이제 뒤에 뒤통수를 누가 때렸고 와이프가 이제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뒤통수를 얻어맞은 주인공이 이 살해범을 찾아서 떠나는 여정인데 이 머리가 다쳤어요. 그래서 5분짜리 기억밖에 못해요. 그래서 그 5분짜리 기억을 이제 만회하기 위해서 몸에 문신도 하고 폴라로이드 사진도 찍으면서 증거들을 하나하나 몸에 새기면서 이제 살해범을 찾으러 다니는 그런 영화죠. 두 편의 모티브, 즉 모티브를 제공한 그런 실제 인물이 있습니다. HM이라고 불렸던 인물인데 이 HM이라고 불렸던 이 사람은 헨리 모리슨이라는 이제 실제 이제 이름으로 최근 2008년도에 80세 나이로 돌아가신 상태로 이제 세상에 알려졌죠. 7살, 8살 요 정도에 이제 자전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치고 그 머리가 다친 상태 이후에 뇌 경련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경련병이 생긴 거죠. 그 당시에는 경련에 관련된 그런 약들이 잘 개발이 안 된 상태라서 점점 그 경련이 이제 계속됐고 그 경련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고민을 합니다. 수술을 해야겠다. 이제 그 당시에 알려진 바는 뭐냐? 경련이 뭐냐면요. 뇌에 번개가 치는 거예요. 여기 발화점에서부터 번개가 쫙쫙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뇌 신경들이 이제 그 번개를 맞으면서 이제 해롱해롱해지는 거예요. 해마라고 하는 영역이 이제 발화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어디선가 이제 해마를 뜯어냈더니 그런 경련이 잡혔더라. 그런 게 좀 세상에 알려져 있는 상태라서 해마가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뜯어내자. 그러면 이제 발화점이 사라지면서 그 경련병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가설로 이 HM이라고 불렸던 27세 당시 나이로 이제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성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회진을 뒀는데 대근 니슈가 나온 겁니다. 본인이 실제로 수술을 했다는 것을 기억을 못합니다. 뒤에 창고에 쌓이는 것이 27세까지입니다. 27세 이후에 창고에 물건은 쌓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80세 넘어서까지 27세 그 기억으로만 살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아, 이분을 통해서 해마를 뜯어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분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그 해마의 역할을 이제 알려준 아주 고마운, 뭐 개인적으로는 좀 슬프지만 여튼 저희에게 알려준 그런 고마운 분이십니다. 요 해마입니다. 그림에 나오는 이 해마와 뇌에 보이는 이 해마가 이렇게 꼬부러져 있어가지고 닮아 있어요. 자, 오른쪽에 하나 있고요, 꼬부러게. 왼쪽에 하나 이렇게 꼬부러져 있는데 그게 측두엽의 안쪽에 이렇게 구부러져 오거든요. 그래서 이 구부러져 온 것들이 이제 해마 오른쪽 하나, 왼쪽 하나. 그 중에서 이제 그 부분을 띄어낸 거예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는 어떤 거냐? 아까 전에 아밀로이드 단백질이라는 게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단백질이 이렇게 길게 꼬여져 있는데 이게 꼬이면서 3D가 돼서 이 물건들에 여기저기 붙어서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아밀로이드 단백질은 이게 이상하게 어떤 부분이 잘리면은 요것들이 끈적끈적한 폼이 됩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서로 뭉치기 시작을 해요. 이 뭉친 것들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옆에 있는 세포들을 공격을 하고 하나씩 죽어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세포 독성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뇌가 이렇게 통통하고 뭔가 꽉 차 있는 것 같은데 알츠하이머 치매가 진행이 되면은 여기 뭔가 헐겁죠. 뭔가 오른쪽에 있는 뇌는 뭔가 빈 공간도 많고 뭔가 헐겁습니다. 퍼런 게 이게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인 공간인데 이렇게 퍼런 게 측두엽에서 해마에 있는 부분이 이제 쌓이기 시작을 해서 이걸로 끝나면 좋은데 이제 조금씩 퍼런 게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면들을 보면은 이 안쪽에 있는 이 측두엽의 안쪽에 이제 해마가 이렇게 두텁고 커야 되는데 얇아지죠. 점점.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가 진행이 되면서 뇌 자체도 헐거워지고 이렇게 위축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해마도 얇아지고 얇아지는 것만큼 빈 공간은 커지고 이런 상태가 알츠하이머 치매다. 혈관성 치매는 이제 혈관이 손상돼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뇌 세포들이 파괴된 게 MRI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허옇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뇌경색이고요. 이 뇌경색이 다발로 와서 여러 번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발로 오는 것만큼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을 못한다. 그걸 다발성 뇌경색 치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하얗게 된 조그만 부분이 하얗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건 치매가 온 거예요. 근데 왜 왔느냐? 요 부분이 전략적 요충지라서 요 부분이 뇌경색이 왔고 그리고 그 뇌경색 때문에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런다? 전략 뇌경색 치매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피질이 있고 이 피질 보면 피질 밑에 부분이 좀 허옇죠. 이 허연 것들이 조그만 혈관들이 막혀서 이 혈관들이 말하면 손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힌 상태가 많이 되면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을 못하는 상태가 이제 피질하 뇌경색 치매. 조그만 혈관들이 막히는 그런 치매가 올 수가 있다. 그래서 계단식으로 이렇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한 방에 탁 떨어져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알츠하이머처럼 인지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혈관성 치매도 서서히 떨어지는 것도 있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 조그만 혈관, 즉 피질하 뇌경색 치매다. 이 알츠하이머 치매하고 피질하 뇌경색 치매는 밖에서 구분이 된다 안 된다?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MRI를 찍어서 구분을 해줘야 된다.
요 사진을 좀 보시면 좋은데 요 게이지라고 하는 청년의 사진입니다. 여기 머리 쪽에 이렇게 구멍이 커다랗게 났고요. 왼쪽 눈에 구멍도 크게 났습니다. 이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는 이런 사고였습니다. 이만한 몽둥이가 광대뼈 밑을 통과해서 이렇게 여기를 뽕 하고 뚫은 거죠. 이 막대가 뚫은 거예요. 요 앞에 뾰족한 요게 이제 뚫고 지나간 겁니다.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운 좋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건 뭐냐면은 원래 이제 철도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철도 회사에서 이제 폭파 전문가였어요. 그래서 바위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철도 놓다 보면은 큰 바위 같은 걸 뚫으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폭파를 해야 되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폭파 전문가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위가 있으면 이제 구멍을 뚫습니다. 이렇게 쭉 구멍을 뚫고 그리고 이제 모래를 먼저 뿌려요. 그 구멍에다 모래를 뿌리고 그 다음에 여기 화약을 또 넣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모래를 뿌리고 그 다음에 이 막대가 이렇게 여기가 뭉툭하고 여기가 뾰족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막대를 이렇게 꾹꾹 눌러주는 거죠. 뒷부분으로. 그러면은 이제 딱 눌러준 상태에서 이제 여기 이제 도화선을 한 다음에 이제 밖에서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폭발을 시키는 그 작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다지다가 화약이 폭발을 한 거죠. 뻥 하고 그래서 뚫고 가서 뿅 하고 날아가서 20-30m를 이렇게 뿅 하고 날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났대요. 다시 쓰러졌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태워서 달구지에 이제 가서 의사를 불러왔죠. 의사한테 지금 제가 사고가 났습니다. 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해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의사가 보니까 뚜껑이 덜렁덜렁 하고 있고 막 골수가 차고 있고 이러니까 아, 죽겠구나. 근데 여하튼 삽니다. 그리고 나고 기적적으로 아까 그 회사 다시 회사에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사에서 잘립니다. 왜 잘렸을까요? 그 회사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아, 나 게이지하고는 일 못하겠다. 왜? 게이지가 더 이상 게이지가 아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게이지가 아니고 더 이상 같이 일 못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서 결국 잘립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에 또 취직을 해요. 또 잘립니다. 그래서 돌고 어딘가 돌다가 10여 년 만에 어딘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그 내용을 알고 이 사람 의미 있는 사람이다. 뇌신경적으로도 의미 있다. 그래서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한테 얘기해서 그 사람의 무덤을 파서 백골을 이 하버드대에 전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렇게 막대를 들고 살고 여기에 얇은 막이 하나 생겼대요. 그래서 산 겁니다. 막이 없었으면은 감염 공격으로 결국 죽었을 텐데 여튼 이렇게 막대를 들고 살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게이지라는 청년이 어디가 어떻게 손상됐는지 평가를 했어요. 이게 뉴로사이언스에 나온 그림인데 밑에 관자놀이를 통과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앞머리를 탁 통과한 거죠. 이 부위가 어느 부위냐?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이 이만한데 전두엽이 앞에 있다 그래서 전두엽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손상이 됐기 때문에 사람답지 않은 사람이 된 거죠. 원래 게이지 청년은 팀장이었어요. 팀에서 장으로 이제 사람들 잘 아우르게 하는 리더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고 이후에 개걸스럽게 먹고 다른 사람에게 막 민폐 주고 막 얘기하고 그래서 같이 일하지 못하는 사람 수준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은 전전두엽이 손상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전전두엽이 뭐 하는 건데? 뭐 하는 거길래? 동기부여를 하고요. 계획을 세우고 충동 억제를 하는 게 전전두엽의 역할입니다. 행위에는 목표를 이루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기를 부여해야 되고요. 계획도 세워야 되고 중간에서 끊기지 않기 위해서는 충동 억제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해내는 그 힘은 어디서 생기느냐? 전전두엽이 잘 발달을 해서 잘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전전두엽이 여러분의 머릿속의 CEO, 사장 역할을 하는 거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전전두엽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이 사진을 보면은 뒤에 부분은 통통하게 되어 있는데
앞에 부분은 이렇게 쭈그렁쭈그렁 말라 있죠. 위축이 된 겁니다. 축두엽이 안쪽부터 쭈그러드는 게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손상되진 않아요. 전전두엽 치매는 이 앞쪽 뇌부터 손상되는 게 전전두엽 치매의 특징입니다. 게이지는 한 방에 전전두엽이 날아간 거고요. 전전두엽 치매는 서서히 그 부분이 손상되는 게 병의 특징이죠. 무하마드 알리 그리고 마이클 제이 폭스인데 공통적인 병을 앓았습니다. 파킨슨병을 앓았습니다. 파킨슨병은 중뇌에 도파민 세포가 이제 손상이 돼서 하나씩 사라지는 그런 병인데 이게 사라지면 이제 몸이 굳어지고 떨고 그러면서 이제 잘 못 걷고 얼굴도 마스크 쓴 것처럼 보이는 게 이제 파킨슨병이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인지 기능도 저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하는 상황이 되면은 파킨슨병에 의한 치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치매가 무엇인지 그리고 치매의 여러 가지 원인 질환들을 조금 종합을 해봤고요. 자, 이제 치매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수녀 연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녀 연구는 데이비드 스노든 박사라는 사람이 수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어요. 86년도에 678명의 수녀를 데리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어떤 연구를 했느냐? 이 수녀들을 데리고 인지기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정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뭐냐? 이 수녀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뇌를 기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뇌를 꼼꼼히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몰랐던 내용들을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게 됐는데 뭐 예를 들면은 가벼운 뇌졸중이 있었다라는 것이 사실은 치매하고 연관될 수도 있다. 그리고 엽산이 부족하면은 인지기능이 떨어져서 치매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구나 라는 거. 멋있는 문장을 썼던 그런 수녀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좀 적구나 이런 것도 이제 알게 됐고요. 자, 그런데 이제 좀 신기한 수녀를 하나 만나게 됩니다. 신기한 수녀 이름은 베르나데트라는 수녀 이름입니다. 자, 이 수녀는 21년 정도 초등교사를 하고요. 7년 동안은 이제 고등교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81세, 83세, 84세에 시행한 인지기능 검사에서는 최고 수준의 인지기능을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85세에 심장마비 때문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현미경적으로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신기한 현상이 벌어져요. 뇌 무게는 비슷해요. 1020g. 뭐 보통의 이제 노인 뇌 무게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아까 전에 알츠하이머 치매는 뭐가 쌓인다 그랬죠?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쌓여서 어떤 독성 물질이 현미경으로 보입니다. 그 독성 물질의 수준이 그 당시에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나뉘었는데 6단계 수준으로 가장 심각한 상태였던 거죠. 결론적으로 뭐냐? 84세까지 가장 인지기능이 높은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뇌를 열어보니 현미경적으로는 가장 심각한 알츠하이머 수준의 그런 뇌 상태 현미경적 소견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베르나데트 수녀를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룹 A라고 하는 그런 그룹명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로버트 카츠만 박사라는 박사가 연구한 어떤 그룹 이름을 그룹 A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연구했던 건 뭐냐면은 알츠하이머 치매가 심각한 사람은 뇌 독성 물질 현미경으로 봤을 때 이게 뭔가 더 높을 것이다 라는 가정을 이제 세워서 그걸 확인을 한 작업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137명의 뇌 현미경 작업을 해서 이걸 관찰을 했더니 실제로 치매가 심각하면 뇌 독성 물질 농도도 높더라.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데 신기한 그룹이 있어요. 예외 그룹이죠. 그걸 이제 그룹 A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박사는. 그 사람은 독성 물질이 심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 기능이 꽤 좋고 일상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심각한 뇌 독성 물질을 가지고도 잘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로버트 카츠만 박사는 그룹 A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한 베르나데트 수녀는 이 그룹 A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자,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 그룹 A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룹 A는 뭐가 달랐느냐? 이 그룹 A는 아마도 인지적인 비축분이 많았을 것이다. 인지적 비축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지적 비축분이 뭐냐? 본래 인지가 만약에 100이 있고, 그래서 독성물질 때문에 20이 까져요. 그러면은 나머지가 얼마나 될까요? 남은 인지 능력은 80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100이라는 인지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차이만큼 20% 정도만큼 우리가 인지 저하가 느껴지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즉 치매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그룹 A는 어떤 상태냐? 본래 인지가 100이 아니고 150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150 상태이기 때문에 20%를 까져도 130%가 남아있기 때문에 100%를 필요로 한 일상생활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 사람이 바로 그룹 A다. 이제 이것을 인지적 비축분이다 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삼성병원의 나덕열 박사가 쓴 뇌미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뇌미인에서는 치매가 걸리더라도 미운 치매가 있고요. 예쁜 치매가 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전전두엽이 발달한 사람들은 치매가 걸려도 전전두엽이 두툼하기 때문에 그래도 공손하다는 겁니다. 공손하고 사람들을 잘 모시고 이 예쁜 치매가 되는 게 치매가 걸리더라도 좋다. 그래서 압족형 인간이라는 책을 그 전에 이제 나덕열 교수님이 또 썼습니다. 저는 이게 시리즈물은 아닌데 시리즈처럼 느껴져요. 예쁜 치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압족형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 압족형 인간은 저는 전전두엽을 잘 활용하는, 전전두엽을 잘 단련한 인간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쓴 거예요. 전전두엽을 열심히 쓴 사람이 바로 압축형 인간, 그리고 예쁜 치매가 될 확률이 높은 사람, 인지적 비축분을 많이 만든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가지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몸을 써라. 두 번째는 마음을 써라. 몸 쓰고 마음 쓰고. 네, 간단합니다. 몸 쓰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몸을 쓰면 살을 관리하게 됩니다. 살이 뭐 미용적으로도 뭐 그렇지만 사실은 살 자체가 사실은 병입니다. 어떤 병으로 연결되느냐? 쓰리고에 연결이 됩니다. 쓰리고가 뭐냐?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그래서 살을 잘 관리하는 게 이제 운동에 의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운동을 통해서 혈관 관리가 되기 때문에 뇌졸중이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매 자체도 사실은 예방이 꽤 돼요. 그리고 혈관성 치매, 쓰리고를 관리해서 혈관성 치매도 관리가 되고 꽤 이제 확률을 낮추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몸을 많이 쓰면 뇌신경 연결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 BDNF라고 하는 우리 뇌신경이 연결되기 위해서 물질이 있어요. 그게 뇌신경 성장 인자라고 하는데 BDNF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 이제 약자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 물질들이 온 뇌에 퍼져요. 그 운동을 하면서 그 마법의 가루들이 온 뇌에 뿌려주는, 전체 뇌를 활성화시켜서 뇌신경 연결을 최적화시키는 게 그게 몸을 쓰는 이유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하셔야 되고, 그래서 몸을 자꾸 쓰시는 것 자체가 뇌를 이제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음쓰기, 즐거운 도전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꾸 배우시고, 익히시고, 그리고 나누시고, 이 작업들을 하면서 내 머리가 최적화가 된다. 그러면 열심히 글 공부를 하면은 글을 보는 그 영역이 활성화가 되는 거고, 테니스 열심히 했다 그러면 테니스 관련된 뇌 영역이 활성화가 되는 거고, 그 부분이 뇌신경이 연결돼서 탄탄해진다. 근데 즐겁게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전전두엽이 잘 또 써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테니스를 잘 할지, 아니면 어떻게 내가 영어 공부를 잘 할지, 그걸 계획 세우고 동기부여하고 그리고 충동도 억제하는 그 과정에서 뭐가 발달된다? 전전두엽이 발달을 하는 겁니다. 마음 쓰는 것, 지금 배우고 익히는 그리고 나누는 이 과정들이 사실은 전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그 전전두엽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을 확보하는 이 선순환을 만드는 게 바로 몸쓰기, 마음쓰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인물을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을 하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전전두엽을 잘 쓰는 분, 압족형 인간의 대표 인물로 $100 지폐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00 지폐의 주인공을 혹시 아시나요?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이분을 소개하자면 18세기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렸고요. 그리고 정규교육은 2년만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몇 년이에요? 한 10여 년 받죠? 근데 이분이 정치, 외교, 철학, 출판, 과학, 교육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뭔가 업적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장 저명한 저술가로도 불리고요. 이분이 했었던 그런 연습법, 이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관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압족형 인간, 전전두엽을 단련하는 과정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이 글쓰기를 처음부터 잘했던 게 아닙니다. 어떻게 연습을 했느냐? 자, 모범글을 먼저 잡습니다. 내가 이 글만큼 내가 글을 쓰겠다라고 목표를 정하고 연습에 돌입합니다. 어떻게 연습하느냐? 먼저 이해한 내용을 내가 다 적어요. 그리고 내가 까먹은 다음에 그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내 글을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써본 거를 실제 모범글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내 글과 잘 쓴 글 사이에서의 갭이 나오죠. 약점 분석이 되는 거죠. 그 약점을 알고 이제 그 약점을 보완하는 연습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좋은 글을 쓴 사람들은 보니까 어휘가 좋은 거예요. 어휘력이 탄탄한 거예요. 아, 나는 어휘가 약하구나. 약점 분석을 한 다음에 내가 어휘를 강화시켜야겠구나. 그럼 내가 어휘를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시를 창작하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산문을 시로 바꾸는 그런 나만의 연습을 개발을 해서 이제 어휘를 강화하는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좋은 글은 구성이 좋네. 같은 글을 쓰더라도 앞뒤 문맥을 이렇게 하니까 구성이 멋있다. 그래서 구성을 잘 짜는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구성을 한번 맞춰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성 맞춘 거하고 실제 글하고 비교를 해서 내 글은 구성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구성을 하니까 멋있네 라고 약점 분석과 그걸 강화하기 위한 수많은 글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한 게 뭐냐? 인격을 도야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인간이 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작업에 돌입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작전은 뭐냐? 12가지 중요한 덕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뭐 절제, 침묵, 규율. 근데 이건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지켜야 될 것들을 하나 탁탁탁탁 행동 목록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행동 목록을 만들어서 12개의 행동 목록이니까 한 덕목마다 일주일짜리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내가 절제해서 어떤 지켜야 될 것들을 못 지켰으면 그 꽃표를 하나 그립니다. 일주일에 꽃표를 없애는 게 그게 목표인 거예요. 그러면 12개의 덕목이기 때문에 12주가 가는 거죠. 그 다음 12주를 또 하고 이러면서 목표가 뭐다? 이 꽃표가 없어지는 그 과정을 내가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완벽한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완벽한 인격체는 되지 못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가까워진 거는 같다.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자서전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3번 겸손이라는 덕목을 또 하나 추가해서 또 이제 연습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나만의 연습법을 작업을 하고요. 글쓰기에도 작업을 했는데 이건 알려진 거고요. 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자기만의 수련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압족형 인간이고 그게 전전두엽을 단련했던 그런 작업을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0의 주인공이 됐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뭘 해야 된다? 반복해서 자극을 해서 크랩 단백질을 만들어서 뇌신경을 연결하는
그런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사고력도 되고 인격도 되고 그리고 치매도 예방하는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그맣게 반복을 하시고 우상향 사인 그래프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단련하고 내가 훈련하고 그리고 뭔가를 향해서 가면 실력은 쌓인다. 하지만 직선은 아니다. 우상향으로 오르고 내리지만 결국 오른쪽으로 간다. 올라가면서. 네, 감사합니다.